자, 통합과학 2학기 수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뭐야? 생명 파트 부분이죠. 생명 파트에서 난이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갑시다. 용어만 설명해 줄 거야. 용어 설명해 줄 거고 처음에는 자, 볼게요. 자, 앞으로 우리는 용어를 나랑 같이 맞춰 써야 돼. 선생님하고 용어 같이 맞춰 쓴다. 용어를 어떻게 같이 맞춰 쓸 거냐면 생태계 구성 요소야.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봐봐. 생물이 다른 생물과 생태계라는 건 그냥 뭐야? 생물 플러스 환경을 생태계라 그래.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말을 쓰려면 생태계가 뭐냐라는 거지. 생태계는 생물하고 생물계, 생물 있죠? 생물 플러스 환경을 붙여서 부를 때를 갖다가 우리는 생태계라고 하는 거야. 생태계. 알겠어요? 그래서 생태계가 뭐니? 그러면 생물하고 환경을 합쳐서 부를 때 우리는 생태계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생태계에서 용어 정리하는데 선생님하고 용어 맞추자. 첫 번째, 개체. 전에 앞에서 한번 한 적 있는데 개체. 무슨 뜻이야? 한 마리. 개체라는 단어를 쓰면 한 마리라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개체 1 그러면 어때? 어떤 한 마리를 말하는 거야. 집단 개체 그러면 그 집단에서 한 마리. 개체라는 단어를 쓰면 무조건 한 마리라는 뜻이야. 한 마리. 한 마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 개체라는 단어로 쓰는 거야. 한 마리, 한 마리. 알겠니? 두 번째 이제 봐. 개체군인데 여기 봐. 여러 마리. 여러 마리야. 됐니? 잘 봐. 개체 한 마리. 군. 군이 무슨 뜻이지? 무리를 지어져 있는 걸 군이라 그래.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개체군이라는 말을 쓰려면 무조건 같은 종일 때만 가능한 거야. 이게 지금 사슴 같아 보이지? 그러니까 개체군 그러면 사슴 여러 마리여야 되지. 사슴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있는데 그걸 개체군이다. 그러면 안 돼. 알겠니? 그러니까 개체 한 마리, 개체군 그러면 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 마리. 알겠니? 개체군 한 마리, 개체 한 마리, 개체군은 한 종으로 되어 있는 여러 마리. 알겠어요? 그래서 개체 한 마리, 개체군 여러 마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말만 조심하면 되겠지. 이것도 아주 시험 문제 만들 때 뭘로 만들겠어? 낚시질을 가장 많이 하는 거야. 이런 것도. 낚시로 할 때 많이 쓰겠지. 두 번째, 군집. 됐니? 봐. 군 여러 마리지. 한 종에 여러 마리가 있는지. 근데 그것이 집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집 그러면 여러 종의 물질, 여러 종의 생물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종. 그래서 얘는 여러 종들이 모여 있는 거야. 종들의 다양성이야. 종이 다양한 거야. 군집. 군집 그러면 뭐라고? 종이 다양한 거야. 군집. 알겠니? 군은 여러 종류다. 됐어요? 무슨 차이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마리 개체. 그 다음에 개체군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개체군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개체군 그러면 한 종의 여러 마리, 군집 여러 종. 되니 거기다가 환경을 플러스 하는 거야. 얘네들을 우리 뭐라 그래? 생물계 플러스 여기 환경을 포함하면 여기 있네.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생태계라고 하는 거야. 생태계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건 뭐야? 군집 플러스 환경 이러면 되겠네. 군집 플러스 환경 이러면 되겠죠. 별로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종류는 여러 생태계의 종류가 있죠. 열대우림, 산림, 초원, 갯벌, 사막, 연못, 저수지. 여러분들 그 어항 만들지 어항. 어항 만들어놨잖아. 집에 어항 없어? 집에 어항 같은 것들은 하나씩 다 있지 않나? 형편들이 많이 어려워? 그런 어항 하나 없어? 그 어항도 뭐가 돼야 돼? 아주 작은 뭐가 돼야 돼? 생태계가 돼야 되겠지. 우리 집엔 어항이 있는데 뭐 또 있어? 물고기도 있고, 뭐 풀떼기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뭐 빨간색 뭐 이상한 것들도 있던데. 그다음에 그걸 잡아먹는 이상한 새끼도 있고, 알겠어요? 거기 작은 어항도 하나의 생태계, 작은 생태계라고 볼 수 있어. 생물 플러스 환경이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계는 열대, 우림, 산림, 초원, 갯벌, 성 되게 많아. 됐어요. 자, 갑니다. 되게 쉽잖아. 생태계의 종류는 그렇고 생태계 구성 요소야.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와서 굉장히 많이 낚시질 했는데
여러분들도 낚시질 해볼까? 자, 봐.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다시 생물계에는 자, 봐. 요거 생물계지? 생물계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 생산자. 생산자. 어떤 걸 생산자라 그래? 생산이 뭐야? 생산이 뭐니? 만들다. 무엇을 만들어서 생산자일까? 뭐를? 말을 하려면 끝까지 해야 돼. 양분. 그래, 양분도 괜찮다. 양분이라고 해도 돼. 됐니? 그래서 뭐라 그래? 유기물을 만들어서. 됐니? 광합성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갖다 우리 뭐라 그래? 유기물이라고 그래, 유기물. 됐니? 가장 대표적인 유기물로 뭘 말할 수 있어? 포도당. 그러니까 무기물 가지고 포도당 만드는 거야. 지구상에서 대표적인 예로 하나밖에 없지. 한 종이라고 할까?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광합성하는 생물. 광합성하는 생물만을 우리는 뭐라 그래? 생산자라 그래. 알겠니? 그래서 광합성할 수 있는 애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녹색 식물. 또 하나 있지? 플랑크톤인데 이 플랑크톤도 광합성하는 플랑크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생산자는 뭘 해야 되는 생산자야? 광합성해야 생산자인 거야. 그럼 카우스는 생산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카우스가 생산자일 수 없는 이유는? 그렇지. 광합성을 할 수가 없잖아. 알겠니? 그럼 광합성을 못하는 이유는? 그렇지. 엽록체가 없어서. 알겠어요? 나는 엽록체가 없어서 생산자가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알겠니? 자, 갑니다. 소비자 뭐야? 소비자. 그렇지. 얘가 만든 걸 유기물이라 그랬었지. 그 유기물을 뭐 하는 거? 그렇지. 소비하는 거. 그 유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쓰는 것. 즉 얘가 만든 걸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들. 우리 유림이 운다. 아니 벌 수업 10분밖에 안 했는데 벌써 울어. 뭐, 선생님 한 달 만에 봐가지고 괜찮아. 선생님 미모가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훌륭해지지 않았니? 선생님 요즘 선생님 그냥 난리야 지금. 선생님 PT 막 벗을 수도 없고 진짜 내가 진짜 야 선생님 미모가 한 달보다 훨씬 훌륭해졌지. 알겠어? 요즘 또 많이 풍성해졌지. 관리 엄청 한다 요즘 진짜. 외모가 날로 빛나. 됐어? 소비자. 뭘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자야? 얘가 만든 유기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자야. 됐니? 그래서 초식 동물. 뭐 다 동물이야. 근데 플랑크톤이잖아. 이 플랑크톤은 두 종류야. 광합성하는 플랑크톤을 우리는 뭐라 그래? 그렇지. 식물성 플랑크톤이라 그러고 플랑크톤인데 바다에 사는 아주 단세포 조류야. 근데 얘가 플랑크톤인데 육식성 플랑크톤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 그래? 동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제 생물계에서 얘가 한번 시험에 나온 거야. 됐니? 봐. 분해자인데 분해자는 이 생산자나 소비자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의 유기물을 뭐 하는 거야? 분해하는 거야. 유기물을 분해하는 거하고 유기물로 에너지를 얻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유기물을 분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썩히는 거야. 물질이 썩지. 물질이 썩는 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분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썩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 그렇지. 세균들이 있어서 그 세균들에 의해서 그 동물의 사체가 썩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분해자가 없으면 이 지구상에는 어떠한 사체들도 썩지 않고 좀 힘들었을 거야. 알겠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시험에 나왔다 그랬지? 뭐가 나왔을까? 버섯이야. 됐니? 버섯. 버섯은 식물이야, 식물이 아니야? 버섯은 식물이야, 식물이 아니야? 식물. 발음은 끝까지 식물. 식물이야, 식물이 아니야? 장원영. 됐니? 버섯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버섯이 누군지 모르겠어. 넌 그럼 되냐, 언영아? 알겠니? 버섯. 190. 버섯 뭐야? 식물이야, 식물이 아니야? 그래, 식물이 아니야. 버섯은 뭐야? 분해자야. 분해자하고 식물은 달라. 식물이 여기 있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버섯은 분해자지 식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로 시험에 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들이 다 낚아버린 거야. 왜? 상식적으로 버섯은 뭔 줄 알아? 어디에 속하는 줄 알아? 생산자에 속하는 줄 알아. 얘가 생산자가 되려면 버섯을 뭘 갖고 있어야 돼? 광합성을 했어야 되겠지. 그럼 버섯이 무슨 색이어야 돼? 녹색이어야 되겠지. 버섯은 녹색이 없어. 알겠니? 그래서 버섯은 분해자야. 뭔가 섞일 때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 버섯 지금 요즘 가장 핫한 버섯 뭐 있어? 송이버섯. 지금 한참 나온단 말이야. 송이버섯. 알겠니? 선생님이 엊그제 살려고 봤는데 500g에 10한 20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하던데 500g 해봐야 몇 개 안 돼. 30만 원 하길래 한참 고민을 했는데 안 샀어. 그래서 그걸로 소고기를 사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선생님 알겠니? 분해자. 됐니? 이거 뭐 썩힌 분해자 가지고 30만 원. 알겠어? 버섯 먹어봤어? 난 언제쯤 형편 좋은 애들을 가르쳐봐. 알겠니? 언제쯤 버섯 먹는 애들 어떤 버섯이다. 그래서 버섯은 분해자였던 거야. 됐니? 곰팡이 같은 애들 다 분해자인 거야. 알겠죠?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생물계에는 뭐가 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고 분해자에는 버섯이 분해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한 거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아까도 얘기하는 거 있잖아. 비생물적 요소, 환경적 요소라고 해도 되고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을 비생물적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온도, 온, 물, 토양, 공기 등이 비생물적 요소에 포함되는 거야. 알겠니? 온도, 그래서 비생물적 요소는 빛, 온도, 물, 토양 이런 것들을 비생물적 요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를 합쳐서 부를 때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자,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요게 이제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요건 이름을 외우셔야 됩니다. 생태계 구성 요소의 서로 사이에서의, 자, 봐.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에 관계가 있어. 자, 봐. 요거 이름 없는데 이름 외워야 돼. 요거 이름 외워야 돼. 우리 책에서는 빼놨는데, 자, 봐. 비생물적 요소는 생물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줘. 그러니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알겠니? 너희들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겼지. 보통 키가 170에서 남자들 기준 180, 뭐 많이 저기 190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키가 이만한 건 왜 이만할까? 보통 지구에 사는 사람의 키가 보통 평균 한 2m 넘기 힘들지. 왜 요만할 것 같아? 그치? 지구의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지구의 중력과 지구의 산소 농도와 지구의 기압과 이런 비생물적 요소에 의해서 선생님의 키가 이만한 거야. 물론 굉장히 아름답지만. 알겠니? 그래서 환경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거지. 이걸 뭐라 부를까? 이걸 작용이라 그래. 이걸 작용. 얘를 작용, 요 단어 암기하기. 알겠니? 작용이 뭐야? 우선되는 거야. 됐니? 작용이 먼저야. 비환경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걸 뭐란다고? 작용. 그러면 반대로 생물은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주지. 엄청나게 주지. 뭐 있어? 반작용이 돼야 되겠지. 이걸 반작용이라고 그래. 작용, 반작용. 알겠어요? 우리 책에선 빠졌지만 외워야 된다. 됐어요? 뭐 있을까? 요 반작용의 경우는 대부분 누구 때문이에요? 인간. 대부분 인간인 거지. 대부분의 생물들은 사실은 비생물적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어. 있다면 이런 애가 있겠지. 그 비버라는 그 애가 있어. 비버라고 알아? 그랬더니 뭐 너구리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물가에 사는데 걔가 뭘 만들어? 그 강에다 댐을 만들어. 강에다 댐을 만든다. 비버라는 애들이. 웃기는 애들이야. 그래갖고 물의 흐름을 그 비버라는 동물이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 알겠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인간을 제외하고 생물이 환경에 주는 영향이겠지. 근데 보통 제일 많은 게 뭐야? 인간이지. 인간이 뭐 있어? 그 환경 다 만들었잖아. 선생님 만난 원주 와서 만난 사람 중에서 원주 와서 만난 사람 중에서 되게 놀랬던 게 컵스 어디 사냐 해서 저 원주요. 어? 원주 학원 내서 학원해요. 어디다 그랬더니 그 시청 앞에 가면요 무실동이라고 있고 내가 무실동에 학원해요 그랬더니
나 원주 사람이야. 아, 그러시군요. 무실동 어디? 아, 시청 앞에 있어요. 그때 그분이 그랬어. 자기 중고등학교 때 시청 너머로 소풍 왔었대. 여기 다 산이었대. 저 다 계곡이었고 지금 시청에 있는 데가 굉장히 계곡이 좋았대. 소풍 왔었대. 근데 지금 다 뭐 돼 있어? 도시화돼 있잖아. 지금 거기 여기 뭐 누가 산이 있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인간이 무슨 짓 한 거야? 환경에 영향을 준 거지. 그걸 우리 뭐라 그래? 반작용. 대표적으로 또 뭐 있을까? 그죠? 지렁이 같은 애들이 있죠. 지렁이가 땅을 막 뚫고 돌아다니겠지. 그리고 똥 싸지. 그럼 지렁이가 똥이 그 토양을 좀 비옥하게 한대. 그런 것도 지렁이는 생물이지. 땅은 비생물이지. 그러니까 지렁이가 땅을 변화시킨 거지. 그것도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단어 우린 곧잘 많이 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봐. 여기 있네. 생물은 생물에게 서로 영향을 주는 거야.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소비자는 분해자에게, 분해자는 생산자에게, 또는 소비자는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주겠지. 그럼 소비자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왜? 너무 많은 양의 뭐가 있을까? 메뚜기가 번성하면, 메뚜기가 엄청나게 번성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건데 뭐 또 번성할 수 있어? 개구리도 막 번성할 수 있겠지. 됐니? 그러니까 생물계에서 소비자는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야. 지들끼리도. 1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에게.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작용이라 그래? 요 3번을 상호작용이라 그래. 얘를.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3번은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단어 암기. 그래서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여기 있네. 메뚜기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개구리 개체수도 증가합니다. 초식 동물은 식물의 잎이나 열매를 먹고 살죠. 그래서 초식 동물의 개체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식물의 개체수가 확 줄어든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생물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지.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단어를 우리 책은 빼먹었는데 이름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이해됐죠? 여기서는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예로 하나 들고 가죠. 어이구. 예를 하나 들고 가죠. 얘야, 얘. 이렇게.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온단 말이야. 여기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됐어요? 자, 갑시다. 자, 생태계 구성 사이 요소입니다. 기억부터 디귿까지 어디에 해당하는지 쓰세요. 낙엽이 분해돼서 낙엽. 토양이 비옥해진다. 낙엽은 생물이야, 비생물이야? 낙엽은 생물이었어. 그랬더니 토양은 비생물이지. 그러면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지. 뭐가 돼야 되겠어? 반작용이 돼야 되겠네. 어디 있어 여기는? 아, 여기 있네. 기억과 니은 해야 되겠네. 그러면 기억이 작용. 그랬더니 니은이 반작용. 그랬더니 디귿이 상호작용. 됐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낙엽이 토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낙엽이 토양에서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러면 얘는 니은이 돼야 되겠죠? 맞죠? 오케이. 자, 토양이 양분의 풍부하면 식물이 잘 자란다. 토양 비생물, 식물 생물. 그럼 비생물이 생물한테네요. 비생물이 생물한테 기억. 광합성이 활발해져서 공기 조성이 바뀐다. 식물의 광합성. 식물의 광합성이 뭐야? 생물. 그랬더니 공기의 조성, 비생물,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그럼 어디야? 니은이야? 니은 돼야 되겠죠? 맞아? 생물이 비생물, 니은 돼야 되겠죠.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 은행나무 잎이 누렇게 변한다.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왜 변하는지는. 그래서 가을에 기온 비생물, 은행나무 잎이 노래졌다. 생물. 그래서 비생물이 생물한테 그러면 기억. 메뚜기의 개체수가 증가했더니 개구리, 메뚜기 생물, 개구리도 생물, 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준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상호작용, 디귿.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아주 쉬운 거죠. 아주 쉬운 거여서 뭐 크게 오늘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크게 어려울 게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이야.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이야. 그래서 요 파트만 조금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생물과 비생물과의 관계인데 빛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소나무, 이게 뭐야? 보스턴 고사리, 그 다음에 강한 빛을 받는 잎, 약한 빛을 받는 잎. 그래서 식물이 강한 빛을 받으면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고 약한 빛을 받으면 뭐야? 얇고 넓어 약한 빛에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갑니다.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조금만 더 들어간다 그래서 빛의 세기와 광합성. 빛의 세기와 광합성입니다. 됐어요? 자, 일단 식물의 잎부터 갈게요. 자, 봐. 식물의 잎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식물의 잎을 절단을 해. 짠, 잘라. 탁 자르자고. 됐어요? 그 다음에 자르면 단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표피 조직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표피 조직이 있고 이렇게 표피 조직은 하나의 세포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됐니? 표피 조직이 있고 이게 하나의 세포로 돼 있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식물의 두께야. 반으로 자른 거야, 지금. 표피 식물의 그 잎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거야, 단면을. 알겠니? 그때 울타리 조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울타리라는 말이 뭐야? 담벼락을 우리가 옛날 말로 울타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울타리 조직에 이렇게 엽록체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득 이렇게 차 있는 거야. 이걸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럼 울타리 조직에는 뭐가 가장 발달되어 있어? 엽록체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세포야. 이거 다 엽록체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엽록체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건 뭐가 돼야 돼? 그만큼 엽록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엽록체가 뭐 하는 놈이지? 그죠, 광합성 장소잖아. 그럼 광합성 할 수 있는 세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럼 쟤는 빛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돼? 많은 양의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야 돼? 빛의 세기가 센 곳에서 잘 사는 애들이야. 또는 거꾸로 해도 되지. 빛의 세기가 센 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 빛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잎의 두께가 두툼한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양지식물이라 그래. 양지에서 잘 사는 식물. 그걸 한자로 쓰면 그걸 뭐라 그래? 양엽. 양자가 양지란 뜻이고 엽자가 낙엽, 엽자, 낙엽? 됐니? 입엽자야. 그러니까 양엽. 양지에 사는 이파리. 알겠니? 양엽 식물이야. 알겠어요? 그다음에 음지식물은 뭐냐라는 거지. 빛이 잘 안 들어오는 데 사는 애들이야. 빛이 잘 안 들어오는 데 사는 애들. 됐니? 빛이 없는 데 사는 애들. 무슨 식물이 그런 데 살지? 고사리 같은 애들이야. 됐니? 고사리 같은 건 보면 산에 가지. 자, 봐. 산에 가면 이렇게 아주 굵은 나무들이 살 거 아니야. 아주 굵은 나무들이 막 살지. 이렇게. 뭐 굵은 나무들이 살잖아. 이렇게 산에 가면. 그지? 막 나무들 빽빽하지. 그럼 이 나무들에 가려서 이 바닥에는 빛이 잘 안 들어와. 그 요 밑에 사는 애들 있지. 이렇게 밑에 사는 애들. 요 밑에 사는 애들 있지. 됐니? 주로 요 낮은 데 사는 애들. 이런 애들은 거의 빛을 못 받는단 말이야. 얘네들이 빛을 다 가려버려서. 이런 데 사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음지식물 또는 응엽식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얘는 음지에 살다 보니까 빛을 많이 못 받지. 못 받다 보니까 반대로 어때?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엽록체가 많이 필요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엽록체가 좀 퇴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또는 반대로 해도 되지. 빛이 안 들어오니까 엽록체가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얘네들은. 그래서 잎의 두께가 얇아. 그러니까 광합성 양도 어때야 돼? 매우 작아. 됐니? 이런 애들로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고사리. 여러분들 산에 가면 고사리 같은 것들은 어때? 숲이 잘 우거진데 이런 큰 나무들이 있는 밑에서 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고사리들이 양지에 햇볕에 내놓으면 금방 죽어. 빛이 너무 센데 그 빛을 다 소화를 못하니까. 선생님, 빛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진 않아. 니네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 내가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만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식물은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한다 그래서 모든 식물이 빛이 강한 게 좋지 않아. 알겠니? 너무 강하면 타 죽어. 그래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을 됐니? 잎의 구조로 보면 빛의 세기가 셀 때 받는 거 뭐라 그래? 양지식물, 양엽식물. 빛의 세기가 약한 데서 사는 걸 뭐라 그래? 음지식물, 음엽식물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조금만 더 간다 그랬었죠. 그래서 양지식물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지식물은 대표적인 뭐한 놈이야? 생산자지. 그러면 대표적인 생산자는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양이야. 여기서 용어 조금만 쓸 테니까 외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잘 간다. 요거 요거 할게. 여기가 빛의 세기야. 얘가 광합성이야.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시작할게요. 그럼 식물은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써야 돼. 됐니?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뭐의 양이 증가해? 광합성 양이 증가한 거야. 그렇죠.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뭐가 증가해? 광합성 양이 증가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봐. 여기 점 하나, 단어 하나 외워주려고 그래. 여기가 0이야. 됐니? 그럼 이게 0이다라는 건데 얘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잘 봐. 빛의 밝기 단위가 럭스라는 단어를 써. 알겠니? 그래서 LX라고 쓰는데 이게 빛의 밝기 단위야. 너희들은 몰라도 돼. 단위까지는. 여기가 만약에 300럭스야. 그러면 얘는 이론상 광합성량이 0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한다. 잘 봐. 광합성이 뭐지? 이렇게 볼까? 선생님 보자. 화학식으로 써볼게. CO2하고 뭘 만들지? 포도당을 가지고 맞지? 물 가지고 뭐 만들어? 포도당 만들지? 한글로 쓸게. 포도당 만들어. 그리고 뭐만 나와? 산소 나와. 우린 이 현상을 뭐라 그래? 그렇지, 이걸 광합성이라 그래. 여기까지 됐어? 중학교 거 좀 하려고 그래. 그럼 봐라.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같이,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이걸 우린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이걸 호흡이라 그래.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하나 하자. 내가 우리 중학교 2학년한테 이걸 가르치고 있거든. 호흡은 언제 해? 항상 해. 호흡은 언제 해? 항상 해. 얼만큼 해? 일정량만큼 항상 해. 그러니까 호흡량이라 그럴게. 호흡량은 변화 없이 항상 일정한 양만큼 호흡을 하는 거야.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야. 호흡량은 어떻다고? 항상 일정해.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요 광합성 양이 뭐에 비례해? 그렇지,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야. 광합성 양이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야. 호흡량은 항상 뭐 한다고? 일정한 거야. 잘 봐. 그러면 됐니? 그러면 요 지점 어떠한 식물이 있는데, 여기다 쓸게. 어떠한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한테 300럭스의 빛을 준 거야. 저 그래프는 300럭스의 빛을 준 거지. 그랬더니 얘는 광합성 양이 0이래. 그럼 광합성 양이 0이래. 근데 저건 광합성 양이 0일 수는 없어. 근데 이론상 광합성 양이 0이네요, 선생님. 그래서 저 점이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가야 되는 점이야. 저 점의 이름을 뭐라 그럴 거냐면 보상점이라 그러고 아주 중요한 거야.
됐니? 이론상 광합성량과 무슨 양이? 호흡량이 같아. 요거 조금만 하나 필게나. 그래서 아하, 우리는 빛의 세기와 강합성에서 보상점이라는 게 고등학교 내신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수능에서 나올 것 같아. 바로 무슨 점이? 보상점이라는 게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점을 말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됐어? 선생님으로 예를 들어주면 선생님은 한 달에 총 소비돼야 되는 돈이 내가 한 달 동안 꼭 써야 되는 돈이 1,000만 원이야. 선생님은 가만히 숨만 쉬어도 1,000만 원은 써야 돼. 알겠어? 왜? 우리 학원 임대료도 내야 되고 선생님 차도 끌어야 되고 선생님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써야 되고 세금도 써야 되고 알겠니? 근데 선생님이 이달에 딱 1,000만 원어치 돈을 벌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떨지 마. 선생님 사람을 패거나 그러진 않아. 이게 처음 와가지고 좀 쫄았나 봐. 막 계속 떨면서 수업을 받는데 됐어. 괜찮아. 많이 안 맞아. 됐어. 다시 갈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달에 딱 1,000만 원을 벌어야 된단 말이야.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딱 1,000만 원을 벌면 어떻게 돼 이게? 나 1,000만 원 벌었어. 딱 1,000만 원 썼어. 자, 한다. 첫 번째. 나 죽어 살아. 그치, 죽진 않겠지. 1,0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1,000만 원 벌었어. 1,000만 원 쓰고 1,000만 원 벌었지. 1,000만 원 벌고 1,000만 원 썼지. 딱 내가 벌 만큼만 썼지. 죽어 살아. 그렇지, 죽진 않지. 그럼 뭐가 안 돼? 그렇지, 생장이 안 일어나. 딱 1,000만 원 벌어야 되고 1,000만 원 썼잖아. 그러니까 내 몸이 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지. 생장은 일어날 수가 없지. 목숨만 딱 유지하는 거야. 목숨만. 알겠니? 내 말 이해 갔어? 그래서 이 보상점이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의 빛의 세기야. 알겠니? 한번 해볼게. 여기가 보상점이라고 내가 방금 전에 300럭스를 보상점이라고 했는데 얘를 보상점이라고 했는데 요 밑에는 보상점보다 더 작아. 얘를 300럭스보다 더 빛의 세기를 더 작게 했어. 한 200럭스만 됐니? 빛을 줬어. 그럼 어떻게 돼? 광합성이 마이너스 광합성이 나오지? 마이너스 광합성은 없어. 근데 뭐가 되는 거야? 호흡량은 일정한 거야. 이건 변할 수가 없다 그랬지? 됐니? 근데 내가 광합성량이 80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야, 선생님이? 한 달에 1,000만 원 썼는데 8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그럼 얼마 적자난 거야? 200만 원 적자난 거지? 식물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보상점보다 더 낮은 빛의 세기를 받으면 무슨 양과 무슨 양 중에서 광합성량과 호흡량 중에서 누가 더 커버려? 호흡량이 더 큰 거야. 에너지를 소비하는 양이 더 큰 거야. 그래서 보상점 이하에서 요거 보상점 이하에서 무슨 양이? 광합성량이 무슨 양보다? 호흡량보다 더 작은 거야. 그래서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더 작아 보상점 이하의 빛의 세기를 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됐니? 그럼 이 식물은 생장하겠어? 생장 못하겠어? 생장을 못하겠지. 근데 죽어 안 죽어? 바로 죽진 않겠지. 왜 바로 죽진 않아? 아, 선생님이 1,000만 원 썼는데 내가 이번 달에 800만 원 벌었다고. 알겠니? 그럼 선생님이 죽나? 안 죽지. 나 저장해 놓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내 통장에. 저번 달 깠는데 3조 4,800억밖에 없어가지고 아씨 3조 8천억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한 4조는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장해 놓은 돈이 있겠지. 그러니까 사는 거야. 물론 그게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지속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지속되면 죽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밤에 식물이 보상점 이하의 빛을 받을 거 아니야. 밤에는. 그래도 식물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건 뭐 때문이야? 낮에 충분한 양의 에너지원을 뭐에게 놨어? 저장해 놨겠지. 보상점 이하에서입니다. 다음에 보상점 됐고요. 그러면 이제 보상점 이상의 빛을 주면 어떻게 돼? 이거 아까 300럭스였죠? 300럭스였어. 보상점 이상의 빛을 주면 야, 한 400.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제 잘 살겠지 뭐.
400, 500, 600 이렇게 되면 잘 살겠지. 됐어요? 왜? 여기 보상점 이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니? 라는 거지. 여기서는 광합성 양이 무슨 양보다 커? 호흡량보다 훨씬 클 거 아니야, 여기서. 됐니? 그래서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더 커. 식물이 잘 살려면 보상점 이상의 빛은 줘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잘 살려면 내가 한 달에 써야 될 돈 1,000만 원보다는 더 많이 벌면 좋겠지. 뭐 내가 1,200만 원 벌었어. 오, 200만 원 저축. 내가 1,500만 원 벌었어. 500만 원 저축. 2,000만 원 벌었어. 2,000만 원 저축.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잘 살려면 보상점보다 빛의 세기가 센 빛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광합성량이 늘어나서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상점이라는 단어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됐어요? 하나 더, 조금만 더 나가보면, 그러면 선생님, 빛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광합성량이 무한히 증가해요? 그렇진 않지. 아까도 했지만 어떻게 돼? 빛의 세기를 다 흡수하려면 뭐가 많아야 돼? 그렇지, 엽록체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식물들마다 그 엽록체의 개수가 한계가 있는 거지.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학원 지금 우리 그래. 모든 반이 다 마감돼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내 벌 수 있는 최대치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 거지. 그 애들 더 온다면 어때? 더 받을 수 있나 없나? 못 받잖아.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좀 이렇게 빈자리 좀 채워볼까? 좀 뒤에 의자 좀 갖다 놓으면 안 될까? 책상과 의자. 안 되면 서 있자. 500원 할인해주고. 비울었어? 다음 유림 서 있어. 다음 시간부터 500원 할인해줄게. 알겠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식물이 더 빛을 더 세게 받는다고 해서 광합성량이 무한대로 증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 뭐가 더 필요해? 엽록체가 더 필요하잖아. 그럼 선생님도 학생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간을 더 넓혀놔야 되잖아. 안 되잖아,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알겠니? 그래서 빛이 포화되는 점 또는 광합성이 포화되는 빛의 세기가 있다고. 알겠니? 그래서 그걸 한자로 썼지 빛이 포화됐다 그래서 여기 이걸 광포화점 그러는 거야. 광포화점. 광포화점이라. 빛이 됐니? 포화된 점을 광포화점이라 그래. 그래서 어떤 식물마다 광포화점이 있는 거 알았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빛의 세기를 주면 더 이상 어때야 돼? 식물이 최대치로 광합성을 할 수 있겠지. 알겠니? 광포화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단어 조금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관계였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하나 더 간다. 자, 봅니다. 얘가 지금 뭐? 얘가 뭐야? 됐니? 얘는 빛이 하나도 없을 때의 양이지, 요 값이면. 그러면 저걸 거 아니야. 빛의 세기가 0이야. 그럼 광합성량이 0이면 저 양은 무슨 양이 돼야 되겠어? 호흡량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하면 호흡량이라고도 해. 또는 마이너스 광합성량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래서 봐. 요게 광합성량, 요게 호흡량, 이 값이 매우 크지. 이러면 우리가 이걸 양지식물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아까 양지식물 했었지? 양지식물은 이 호흡량하고 광합성량이 매우 크면 그걸 양지식물이라 그래. 그럼 음지식물이라는 건 어떤 애들이냐면 아까 했던 거야. 요렇게 요 식물. 노란색 분필을 A라 그럴게. 그럼 빨간색 분필을 B라 그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B식물은 호흡량도 작고 광합성량도 매우 작지. 합쳐봐야 요만큼밖에 안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음지식물은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매우 작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음지식물이라고 하는 거야. 음지식물이라고 하는 거야. 음지식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을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수능에 나오면 이런 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봐. 봐봐. 자, 간다.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는 음지식물이 잘 살아, 양지식물이 잘 살아? 음지식물이 훨씬 잘 사는 거야. 여기 한번 해볼게. 여기가 300럭스인데 300럭스보다 더 작은 여기 정도 해봐. 요거 한 뭐야? 250럭스, 한 200럭스 되겠지. 근데 봐라. 200럭스가 되면 양지식물인 애는 호흡량이
광합성량보다 더 많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되면 죽을 거야. 근데 어떻게 돼야 돼? 음지식물은 광합성 짱 잘하고 있지? 잘 살아. 잘 사는 거야. 그래서 빛의 세기가 약할 때는 음지식물이 훨씬 더 잘 살아남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보통 아파트 생활 많이 하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양지식물을 키우겠어? 음지식물을 키우겠어? 그렇지. 주로 음지식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아파트에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편이니까 양지식물을 키우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 마당에 심겨져 있는 식물들은 대부분 무슨 식물이겠어? 양지식물이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화초들 있지. 우리도 저기 있네. 아이스크림 통 위에. 저런 식물 저거 이름이 뭐라 하다? 저거 금전순가 그렇다는데 그냥 대표적인 무슨 식물이겠어? 음지식물이야. 이 실내에서 빛 하나도 없는데 잘 살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을 저 그래프로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개정교과잖아. 너희도 책이 처음 바뀌었어. 개정교과가 처음 바뀌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이 개정교과에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아마 내기 힘든데 수능에서는 얼마든지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김에 해봤습니다. 수능 문제 정도로 가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정도의 영역에 포함되는 거야. 됐어요? 용어는 뭐만 알면 돼? 보상점만 알면 돼. 됐어요? 그래서 보상점보다 크다, 보상점보다 작다. 또는 뭐 더 공부가 되는 친구들은 광포화점도 알면 좋고. 그래프 보고 누가 양지식물이고 누가 음지식물인지 그냥 보면 알잖아, 이거는 그냥. 됐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광합성량이 크면 양지식물이고 작으면 음지식물입니다. 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책이 없지만 설명해 줘봤습니다. 됐습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지울게. 자, 갑니다. 그래서 강한 빛일 때, 약한 빛일 때. 그래서 두께도 얘기해봤고 1조 시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번엔 빛의 세기가 아니라 빛이 비추는 시간을 말하는 거야. 빛을 비추는 시간 1조. 1조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을 1조 시간이라 그래. 그러면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빛을 비추는 시간이 되겠지. 자, 봐. 식물은 1조 시간은 동물의 생식 주기나 식물의 개화 시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이번엔 빛의 지속 시간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자, 봐. 우리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아, 봄에 번식한대. 꾀꼬리하고 종달새는 내가 꾀꼬리하고 종달새는 누군지 잘 모르는데 꾀꼬리하고 종달새는 봄에 번식을 한대. 꾀꼬리하고 종달새는 지금이 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냐? 꾀꼬리하고 종달새는 우리처럼 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새해에 폭축이 터지는 것도 아닐 텐데 얘네들은 봄이다. 그럼 새끼 낳자. 어떻게 알았을까? 봄인지 아닌지. 그래서 봄은 어떤 특징이 있지? 1조 시간이 길어져.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더 길어지지. 지금 가을이지. 가을에 번식하는 애들은 누가 있어? 여기 있네. 노루나 송어 같은 애들이 있대. 지금 가을이지. 가을이니까 어떻게 되지? 1조 시간이 매우 짧아져. 됐니? 해지는 시간이 매우 짧아졌어. 엊그제 선생님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골퍼라 불러. 보통 선생님 골퍼, 프로. 가프로. 선생님 맨날 그지 쉬는 날 뭐 하겠어? 공 치는 카우스라고. 근데 선생님이 야외에서 골프를 치는 걸 좋아하니까 뭐에 가장 민감해? 오늘 해? 지는 시간이 중요해. 지는 시간이. 알겠니? 몇 시에 칠 수 있고 몇 시까지 칠 수 있어. 근데 엊그제까지는 7시가 넘어도 밖에 환했어. 그러니까 늦게까지 공을 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오늘 1조 시간 봤더니 5시 50분에 해가 진대. 그럼 6시만 넘어도 어때? 이제 공 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야? 해가 점점점 짧아지고 있단 말이야. 조금 있으면 더 짧아지겠지, 이제. 알겠니? 그러니까 해가 더 짧아지는 게 뭐야? 가을의 특징이지. 그러니까 1조 시간이 지속 시간을 가지고 동식물들은 지금의 계절을 파악하는 거야. 알겠니? 온도 갖고 파악하는 게 아니야.
알겠니? 그거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이걸 선생님이 가르치면서도 야 신기하다 이런 게 느꼈던 게 어디냐면 선생님 집이 이제 서울 대치동 쪽인데 선생님 집을 가려면 어딜 가야 되냐면 삼성 서울병원이라는 데를 지나가야 돼. 여기 이제 여기서 원주에서 가려면 그럼 삼성 서울병원은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정말 멋진 게 뭐냐면 그 담벼락에 개나리가 막 심겨져 있어. 굉장히 독특한 거야. 담벼락이 다 개나리로 돼 있다고. 벚꽃나무도 있고. 개나리 언제 펴? 개나리 언제 피니? 그죠. 뭐 그런 걸 몰라. 개나리 언제 펴? 봄에 핀다 하겠니? 개나리 언제 펴? 개나리가 뭔 줄 아냐?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개나리 꽃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저 담벼락에 개나리가 피면 전부 다 무슨 색이야? 그렇지? 노랗단 말이야. 그거 되게 이뻐. 어떤 건물인데 병원이라는 건물인데 그 병원이라는 건물의 담벼락이 전부 다 노랗게 물들어 봐. 되게 이쁘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그 개나리를 꽤 좋아해. 그 앞을 지나다닐 때. 근데 엊그제 갔다 왔잖아. 연휴 때 서울 집에 있었는데 개나리가 펴 있어. 그 지나다니면서 저 미친 개나리. 저 미쳤나? 왜 개나리가 폈지? 미친 개나리들이 펴 있는 거야. 알겠니? 왜 그러게? 가로등. 가로등이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해가 일찍 지니까 가로등이 일찍 피는 거 일찍 켜졌나 봐. 가로등이 예전에는 8시 뭐 이렇게 켜야 될 거 아니야. 어두워지는 게 7시 넘어 어두워지니까. 근데 요즘 일찍 해가 어두워지니까 가로등을 일찍 켜기 시작해졌나 봐. 그러니까 어저께 7시보다 지금 좀 더 일찍 하니까 얘네들이 미쳐가지고 봄인가? 하고 개나리가 군데군데 펴져 있어. 가로등 주변에는 개나리가 펴져 있어. 와, 역시 식물들 짱이야. 알겠니? 뭐랑 관련 있다는 거야? 일조 시간하고 관련 있는 거야. 알겠니? 이걸 이용해서 화훼 농가에서도 이걸 이용하는 거야. 알겠니? 그 졸업 시즌이나 입학 시즌에 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꽃이 펴야 될 거 아니야. 뭐 장미라든가 뭐 입학할 때 그런 꽃들 피울 때 어떻게 해야 돼? 등을 가지고 마치 봄이 아닌데 봄을 만든다든가 가을이 아닌데 가을을 만들어 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일조 시간으로. 그러니까 식물은 그 일조 시간을 가지고 꽃이 피고 지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용어 2개 정리할 거야. 용어 2개만 정리할 거야. 이건 시험에서 조금 나오기가 어려워서 용어만 좀 알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장일. 장자가 무슨 장자겠어? 한자야. 긴 장자야. 일자는 낮일자야. 낮. 해일자야. 상형문자지. 태양을 뜻하는 단어야. 그래서 장일. 낯의 길이가 긴 거를 장일이라 그래. 알겠니? 그래서 낯의 길이가 길어. 낯의 길이가 길어져. 그런데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핀다고. 됐니?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장일식물이라 그러는 거야. 됐니? 주로 봄꽃이 장일식물에 속하겠지. 됐니? 단일. 단자가 무슨 단자겠어? 그렇지. 짧을 단자겠지. 그래서 단일식물 그러면 낯의 길이가 짧은 거야. 또는 낯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낯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야. 낯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 알겠니? 얘네들을 뭐라 그래? 우리가 단일식물이라 그래. 단일식물이라 그래. 됐니? 그럼 가을 식물이 대표적인 단일식물이 되겠지. 단일식물로 대표적으로 뭐 있지? 가을꽃? 코스모스. 가을꽃 뭐 있지? 국화. 이런 애들이 가장 대표적인 무슨 식물이 되는 거야? 단일식물이 돼야 되겠지. 알겠어요? 근데 요즘 코스모스가 여름에 피는 코스모스들 막 보고 그랬지. 걔네들도 주로 그러니까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 주변에 가로등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우리가 다니는 길가에 가로등 있지? 그러면 그 가로등의 영향을 받는 애들은 계절에 막 무관하게 막 꽃이 피고 막 그래. 알겠니? 왜? 빛의 세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알겠어요? 선생님 집에 얼마 전에 그 등 샀어. 이런 뭐지? 형광등 말고 식물등이라고 따로 팔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집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빛이 좀 어두워. 아파트 살아. 있는 자들만 살 수 있다는 아파트. 아파트 알아? 아파트? 잘 모르지? 아파트. 전 세계인이 같이 공감했던 아파트 살아. 어려울 거야. 알겠니? 아파트. 그러니까 뭐야? 아파트에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 등을 팔더라고요. 식물등을. 그래서 식물등을 사서 이게 켜놨단 말이야. 알겠니? 오, 잘 살아.
속식물. 그러니까 얘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뭐야?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식물이 식물이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빛은 좀 다른 빛이야. 알겠어요? 빨간색하고 그다음에 적색하고 청자색 빛을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식물 등이 있어. 아무튼 지금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 단어는 좀 알아야 돼. 단어였습니다. 오늘 좀 단어가 좀 많이 나와. 여러분들 처음 듣는 단어들이. 자, 계속합니다. 조금만 더 하고 한번 쉽시다. 자, 이번에는 온도와 생물입니다. 온도와 생물. 온도와 생물. 짠.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죠. 이런 것들은 되게 쉬워서 크게 해줄 건 없어. 온도가 생물에게 영향을 준다? 엄청 주죠. 먼저 얘부터 하자.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건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야. 근데 좀 쉽게 나오니까 보자. 북극여우 있죠. 됐어요? 어디 살아? 추운 동네 살죠. 추운 동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봐. 우리 여기서 할까? 지방이야, 지방. 됐니? 지방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열 전도율이 거의 0에 가까워. 열을 전달하지 않아. 알겠니? 그럼 열 전도율이 굉장히 작은 애가 지방이라고. 알겠니? 그럼 봐라. 내가 추워. 내가 춥다라는 건 내 몸이 밖의 온도보다 더 높다는 거야. 그럼 내가 춥다라는 건 내 몸의 열이 밖으로 손실되는 거지. 손실이야. 밖에 더 추우니까. 그럼 내가 밥 먹어서 만든 열이 밖으로 손실되는 게 좋아? 싫어? 싫지. 그러니까 추운 동네는 그 표면적을 전부 다 뭘로 쌓으려고 하는 거야? 지방으로 쌓는 거야. 그래서 온몸에 지방으로 쌓는 거야. 지방으로. 그럼 내 몸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잘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안 나가야 되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추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지방층이 더 두꺼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추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지방층이 훨씬 더 두꺼운 거야. 알겠니? 반대야. 더워. 더워. 너무 더운 데 산다고. 그럼 나보다 밖에 온데가 어때야 돼? 덥지. 그럼 내 체온이 어떻게 해야 돼? 외부로부터 열이 들어올 수 있겠지. 그러면 내 몸에 열이 더 올라가겠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내 몸에 열을 방출해야 된단 말이야. 내 몸의 열을 무조건 밖으로 내보내야 된단 말이야. 밖에가 너무 더우니까 내 몸의 열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배려 들어오겠지. 계속 나가야 돼. 온도를 낮추려고 해야 되는 거야. 내 몸의 열을 낮추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귀가 큰 거야. 귀가 크다는 건 내 안쪽에 있는 열을 귀를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야. 배 지방층이 어때야 돼? 없애야 되겠지. 그 다음에 봐. 여기 열 방출량이 어떻게 해야 돼? 몸집이 작아. 몸집이 작아야 어떻게 돼야 돼? 단위 면적당 표면적이 넓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열을 잘 내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몸집이 작고 귀가 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손발이 어떻게 돼? 이렇게 넓게 펴져 있어. 여기서 열이 나가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정도 사는 온대지방에 사는 건 얘보다는 좀 두껍고 얘보다는 좀 얇아야 되겠지. 중간 정도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알겠니?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저기 에스키모인들 보면 좀 몸집이 어때? 두툼하단 말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더운 지역에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 몸매가 좀 마르고 작단 말이야. 알겠어요? 여러분들 태국 있지. 태국이나 좀 그 밑에 동남아 정도로 가면 덥지. 그 동네가.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평균 키가 훨씬 더 작은 편이야. 작고 몸집도 작고 왜소해? 왜 그러겠어? 더운 데 살아서 그런 거야. 알겠니? 캐나다라든가 저쪽에 좀 추운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키도 좀 크고 몸집도 크고 등치도 좀 크지. 왜 그래? 추운 동네 살아서 그런 거야. 걔네들이 잘 먹어서가 아니라. 알겠니? 그러니까 온도는 그 생물이 생장하는 데 있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야. 온도는 생물에게 영향을 준다. 작용. 됐어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예가 있죠. 굉장히 많은 예가 있어요. 많은 예가 있죠. 온도와 생물이야. 그래서 봐보세요. 됐어? 그래서 개구리 같은 거, 뱀 이런 애들은 겨울잠을 자는 거야. 개구리나 뱀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혹시 이거 전에 누가 물어봤는데요? 혹시 이런 단어를 몰라서 봐봐. 정원동물, 변온동물 혹시 알아?
이거 아주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단어지. 변온동물 뭐야? 체온이 변하는 동물을 변온동물이라 그래. 정온동물은 체온이 항상 일정한 동물을 정온동물이라 그래. 그러면 개구리나 뱀은 대표적인 변온동물이란 말이야. 외부 온도에 따라서 내 몸의 온도도 변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개구리가 겨울에 있으면 밖이 춥지. 근데 그 온도만큼 내 온도도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얼어 죽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겨울에 어떻게 돼? 어디로 들어가? 따뜻한 곳에 들어가서 그동안 생명 활동을 안 하고 산단 말이야. 우리는 그걸 겨울잠이라 부르지. 뱀도 마찬가지고. 됐어요? 물론 저기는 좀 달라. 곰이 정온동물인데 겨울잠을 자는 건 왜 그래? 곰은 겨울잠을 들어가는 게 뭐 때문에 그래?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생명 활동을 하면 어떻게 돼? 활동을 하면 금방 에너지가 소진되겠지.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사냥할 게 없으니까 겨울에 들어가서 동굴에 우등굴에 가서 자는 거야.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지. 그래서 봄이래 자꾸. 곰이 겨울잠을 자는 건 좀 다른 거야. 뱀하고. 뭐 온도에 영향을 주는 거, 그 기러기 또는 철새가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거. 됐어요? 펭귄이 겨울 오기 전에 털갈이 하는 거. 그렇지. 우리 생물들 털갈이 하는 거지. 그것도 온도와 관련이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온도는 생물에게 매우 영향을 많이 준다. 뭐 이런 거. 여기까지만 해놓고 쉽시다. 식물의 적용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털송이 풀이라고 있대. 털송이 풀이라는 건 뭐가 돼야 돼? 추운 지역에 사는 식물인데 식물이 잎이 이렇게 퍼져 있다가 추운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뭉쳐버려. 털 손뭉치처럼. 왜 그러냐면 내가 뭉치면 이 안에다가 공기를 그대로 가둬버리는 거야. 그러면 한번 가둬진 그 공기는 온도가 크게 안 변하겠지. 그래서 그 공기 덩어리를 그대로 가지려고 하는 거지. 즉 밖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나가게끔 하지 않고 공기를 그대로 갖추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걸 갖다 뭐라 그래? 털송이풀 뭐 이런 애들이래. 그 다음에 봐. 단풍나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제 낙엽이 곧 질 것 같은데 낙엽이 왜 지지? 가을 지나 겨울쯤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지. 왜 그래? 왜 그럴 것 같아? 나 혼자 원영아 우리 둘이 하자. 낙엽이 왜 져? 겨울에. 낙엽한테 가래러지가 없어서 뭐 비스무리하기는 한데. 이봐 성유. 낙엽 왜 져? 잘 봐. 우리 학원에 190이 있어. 193이래. 190. 가을에 낙엽 왜 져? 알고 있을 때 에너지가 버리는 게 에너지 소비가 그래서 어디서 들은 거야? 어디서 들은 거야? 어디서 들은 거야?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자, 봐. 식물의 잎이지? 식물의 잎이야. 잘 봐. 식물의 잎이지? 식물의 잎 속에는 수많은 양의 대부분이 뭘로 돼 있어? 물로 돼 있어. 그럼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 이 물이 얼어. 물이 얼면 어떻게 돼? 식물의 잎이 얼면 식물이 다 죽어. 잎이 얼면 이 잎에 얼어서 죽어. 아무튼 뭐 그렇게 가면 좀 어려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 잎을 떨구는 거야. 알겠어? 떨궈버리는 거야. 겨울이 오기 전에. 그래야 어떻게 돼야 돼? 잎이 떨어져서 죽지 않는 거야. 알겠네? 그러니까 살기 위한 처절한 어떤 몸부림이야. 잎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 있으면 지가 죽어. 알겠어요? 됐니? 또 하나 할게. 하나만 해. 상식적으로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 너네 상록수가 뭐야? 그렇지. 1년 내내 녹색인 나무가 상록수야. 옛날에 상록수가 뭐야 그랬더니 상록수가 무슨 나무 이름인 줄 알더라. 알겠니? 상록수는 항상 상자야. 상자가 한자인데 항상 상자. 녹자가 푸를 녹자잖아.
그러니까 사계절 내 잎이 떨어지지 않는 나무를 상록수라 그래.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할게요. 얘는 잎이 떨어지는데 걔는 왜 안 떨어져? 대표적으로 제주도에 가면 뭐가 있어? 동백나무가 있어. 그 동백은 한겨울에도 어때? 잎이 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에 무슨 나무 있어? 소나무 있지, 잣나무 있지. 걔네들도 한겨울에 잎이 떨어지지 않아. 왜 그럴까? 알고 있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됐니? 왜? 상록수는 겨울이 되면 이 물에다가 뭐 할까? 잎에 포도당의 농도를 높여버려. 그럼 얘는 잎이 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물로 되어 있겠어? 그렇지. 포도당의 농도가 높은 물이 되겠지. 무슨 물? 설탕물. 그럼 순수한 물은 0도씨만 되면 얼지만 설탕물은 어때야 돼? 0도씨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얼겠지. 알겠니? 그래서 훨씬 더 영하가 많이 내려가야 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잎이 겨울철 잎과 여름철 잎 상록수 됐니? 잎에 포도당의 농도가 달라. 알겠니? 혹시 잎 씹어 먹는 사람들 있으면 알겠니? 겨울철에 제주도에 가서 됐니? 동백 잎을 씹으면 단맛이 나. 알겠니? 잎에 미각이 좀 민감한 사람들은 단맛이 난다. 알겠니? 소나무도 마찬가지겠지? 소나무 솔잎도 겨울철 잎이 훨씬 달아. 알겠어요? 왜 그러겠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식물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정도까지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조금 더 심화 과정을 통하면. 됐어요? 물과 생물은 잠깐 쉬었다 합시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번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